이번 시간엔 우리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보장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분한 의료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국민건강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같이 여전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상해질병보험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할 때 환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른 말로는 민영의료보험 또는 의료실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인 보험으로 병원 진료비 영수 증상, 요양급여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험회사가 부담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은 크게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병원 입원해서 받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주사비, 약제비 등을 보상해 줍니다. 통원의료비는 흔히 외래진료비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진찰받고 치료받은 비용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한 약제비를 보상해 줍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중요한 특징은 가입 시기가 같으면 어느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든지 보장 내역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스스로 선택하는 보상 옵션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같은 시기에 가입한 사람들끼리는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보상 옵션이란 자기 부담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인데요. 이번 의료비에 가입할 때 자기 부담금을 10%로 할 것인가 20%로 할 것인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에도 도수치료나 MRI 등을 보장 내역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선택해야 되죠.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찾아보고 보상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유의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손의료보험은 대표적인 비례보상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보험료는 갱신됩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1년마다, 과거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3년 또는 5년마다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상폭은 급격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손보험을 언제까지 활용할지에 대해서 대비책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때 상해사고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이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급격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외래성이라는 것은 보험사고의 원인이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하는 개념입니다. 상해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골절 같은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다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시 가장 유의할 점은 보상하는 범위가 상해사고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질병은 제외됩니다. 간혹 사망보험에 수억 원 가입되어 있다고 안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용도 대단히 저렴하다고 자랑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입한 보험은 대개 상해사망보험입니다.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중에 어느 쪽 확률이 더 높을까요?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보장 범위가 적기 때문에 보장금액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질병보험은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을 하면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암보험, CI보험을 들 수 있는데요. 그 밖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 입원을 할 경우 각각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면 질병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은 이제 흔한 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암보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보장기간은 충분한지, 또 암 진단을 받으면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이것을 책임 개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기 전에 암 진단 확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각 증상을 느낀 사람이 병원에서 공식적인 진단을 받기 전에 암보험을 가입하는 일종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둘째, 암 진단 확정 시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릅니다. 책임 개시일이 지났더라도 계약일 이후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대개로 50%를 지급합니다. 자가 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의 경우엔 보장 개시일 이후 90일 이내에 진단 확정이 되면 암보험금의 10%를 지급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암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릅니다. 대체로 치료 비용이 저렴한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일반 보험금의 10에서 30%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자리암이란 암세포가 장기의 가장 바깥 부분인 상피에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흔히 암의 병기로는 영기로 표시합니다. 경계성 종양은 흔히 물혹이라고 하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경계에 해당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넷째, 갱신형 암보험은 향후 예상되는 갱신보험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갱신보험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상승하죠. 갱신 주기는 약 3에서 5년, 보험료는 40에서 8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률이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이 오르겠죠. 따라서 상품 안내장에 명시된 향후 예산 갱신 보험료를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관련 보험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보험이라면 CI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서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남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CI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CI보험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대체로 중대한 질병으로 간주됩니다만 CI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는 또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즉, 질병의 종류와 함께 심도에 따라서도 보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CI보험을 가입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 암 진단 시 항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에서는 암이나 뇌졸중 등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등으로 질병의 심도를 반영해서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이나 뇌졸중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CI 약관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CI보험은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에 대해 고액 보장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장 범위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 보장 범위와 금액을 일반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CI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면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CI보험에서 받는 총 보험금이나 일반 종신보험에서 받는 총 보험금은 동일하지만 CI보험의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약 20%가량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체와 관련된 필수 보장 자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보험에서 어떤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고 있는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효과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